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 진행자 장순분입니다. 지루한 장마철이 이제 그만 멈춰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같이 비가 자주 내리면 습도가 높아져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장마철에는 어떤 음식들이 땡기시나요? 호박, 양배추, 부추, 당근, 청양고추 듬뿍 넣어 노릇노릇 부친 부침개는 어떨까요? 아니면 시원한 오이 썰어 넣고 계란 넣어 만든 물냉면, 비빔냉면은 어떨까요? 더운 음식이든 차가운 음식이든 좋아하시는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면서 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그땐 그랬지라며 추억을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2004년 개관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복지관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관 최장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에 직접 가서 머리를 다듬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책임져주고 있는 이미용 서비스, 자원봉사자분들의 손길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배달한 밑반찬 서비스, 복지관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행복한 글쓰기, 그리고 이제 고양시가 아닌 전국으로 뻗어나간 장애인 문학제, 2005년 생활도우미였던 지금의 맞춤형 도우미 사업, 20년의 추억을 함께한 프로그램들을 떠올려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관 30주년, 40주년에도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근속 직원을 대상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인터뷰 몇 가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전 복지관과 현재의 복지관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조기 교육을 받던 귀여운 아이들이 어느덧 성인이 되어 직업 교육을 받고 있고 푸릇푸릇했던 신입 직원들이 이제 노련미로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내고 20년 전 5살이던 스마트 복지 기획팀 이혁주 선생님이 지금 조윤아 팀장님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 때 만났던 이혁주 선생님 이름을 들으니 같이 방송했었던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추가로 직원들에게 나에게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란 질문에 나의 청춘과 중년을 아낌없이 바친 우연의 필연적 결과, 인생 학교, 급여를 받으며 웃을 수 있는 곳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직원 이용자 모두가 함께한 20년,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임직원 모두는 장애인 여러분들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웃음과 열정이 가득한 복지관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복지관 실습 선생님 4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 김은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2학년 박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4학년 윤영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최주영입니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실실 선생님들 오시면 단골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궁금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고 또 유독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게 된 동기가 무척 궁금합니다. 먼저 김은영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역 사회복지관을 자주 접하였는데요. 그곳에서 했던 활동들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전공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원이나 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근로를 해보면서 아동이나 노인을 접할 기회는 많았는데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실습 기간을 정할 때 마침 3학년 때 장애인 복지론 강의를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나서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지,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안 만나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험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서 실습을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실습을 지원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새로운 경험의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경험한 것과 안 한 것은 사회에서 일할 때 그 차이가 크지요. 우리 김은영 선생님 선택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서연 선생님. 네, 저는 중학생 시절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봉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있어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습을 지원한 이유는 대학교에서 다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현장 견학을 다녀온 이후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 미술 프로그램 보조 봉사로 경험을 쌓으면서 장애인의 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독특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복지관에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말씀 듣기가 여기서 살짝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른 복지관도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뭐가 달라도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실습을 신청하게 되신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윤영채 선생님. 네,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청소년 접식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과의 만남과 소통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이 강해져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게 된 계기로는 장애인 복지론을 수강하며 이론 학습과 기관 방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론과 봉사활동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 경험을 쌓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영실 선생님 목소리 울림이 너무 좋아요. 매력적입니다. 그래요.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우선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주영 선생님은? 저는 먼저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탐색한 결과 사회복지를 찾고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관에 실습하게 된 동기는 사실 제가 학교는 청주 지역에서 다니다 보니 청주에서 주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덧 실습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탐색을 하게 되었으며 먼저 이곳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청주 2곳을 신청하였으며 총 3곳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사실 이곳에선 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다행히 신청한 3곳 모두 합격을 해서 집에서 가까운 고양시 장애인복지관에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배울 점이 많아 실습을 하게 되었어요. 최준 선생님의 행운입니다. 신청한 곳 3곳이 다 되었으니 축하합니다. 우리 실습생 여러분, 지금 실습 2주차죠? 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세요?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지금 뇌전증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는 저희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많은 분들이 뇌전증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계시고 간질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더욱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는 사회적 오해나 편견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좋아요. 뇌전증. 우리 뇌전증을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간질병이라고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했지요.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닌 뇌전증으로 말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어요. 우리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이 끝나잖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김은영 선생님. 네, 저는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막연히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기는 했지만 정확히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망설여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실습 2주차이기는 하지만 이번 실습을 통해서 각 팀의 업무나 사업들과 관련된 학생의 신분이라면 알기 힘들 그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학교로 돌아가 남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다양한 분을 만나며 경험을 더 쌓고 싶습니다. 또 제가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 것인지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영 선생님 배움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서연 선생님. 네, 저는 실습을 마친 뒤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애인 프로그램 보조 봉사를 진행하면서 더 장애인분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어느 현장으로 취업을 준비할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윤영채 선생님. 네, 저는 실습 후에는 제가 어떤 현장에서 일할지 진로를 정하고 이에 맞는 자격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최지영 선생님은요? 네, 저는 실습을 마친 후에는 졸업 후 1급 복지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을 해서 꼭 이곳에 취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사회복지사로서 꿈을 꾸고 있는 복지관 실습생 김은영, 박서현, 윤영채, 최주영 네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실습 기간에 배운 많은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꿈꾸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성큼 다가가시기 바라면서 네 분의 선생님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만남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모집 소식 전해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전문직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라고 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사무보조, 병원보조, 공유형 전동기, 관리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놀이 클래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라고 합니다. 드라이플라워, 목공예, 바리스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031-929-14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 특집호로 꾸며보았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0년 동안 장애를 가진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벗이 되고 길이 되고 때로는 지도자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 7월 들려주는 아름드리 우리 세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수진, 진행의 장선문이었습니다.